현행 의료법에서는 비의료인의 의료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신을 비롯한 반영구 화장이 의료 행위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이 이 사안을 처음으로 국민재판에 붙였는데요.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대구가톨릭대 선경현 교수와 함께 이 문제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문신과 반영구 화장 네네. 차이점 먼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문신과 반영구 화장의 차이점은 첫 번째로 시술의 목적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반영구 화장의 경우에는 미용 목적으로 일상의 편리함을 추구한다면 네. 그 문신은 의미를 상징하거나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예술적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이게 업무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외과에서 성형외과나 정형외과로 세분화되는 것처럼 문신도 이제 피부를 찔러서 색을 넣는다는 행위 자체에는 공통점이 있지만 네. 그 시술 부위와 시술 방법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내용 중에서 그 시술 교육에서 차이가 납니다. 반영구 화장은 비교적 얕은 피부에 시술하는 거라서 리터치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만 문신은 한 번에 완전한 선을 내거나 면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강하게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사회 통념의 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 주로 몸에 하는 문신과 비교해서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은 다소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쉽게 사회에 지금 정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서교수님. 그리고 인류가 문신을 한 역사는 오래됐습니까? 네. 문신의 역사라고 하면 1991년도에 알프스 웨스탈 지역에서 네. 냉동 미라가 발견이 됐거든요. 이 냉동 미라가 발견된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아이스맨 웨치라고 하는데요. 네. 이분의 몸에 한 60개 정도의 문신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60개 정도에?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선사 시대에도 문신이 행해졌을 거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문신이 계속 어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행해졌는데 현대에 이르러서 가장 혁신적인 미용법으로 반영구 화장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오래됐네요. 네.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 이 반영구 화장을 하고 있는 이용자 얼마쯤 되겠습니까? 국내 지금 반영구 화장 이용자 수는 2021년도 국회 입법 자료에 따르면 1,300만 명 이상이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굉장히 많네요. 네. 국민의 한 25% 정도가 반영구 화장을 이용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해에는 전국 성인 남녀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문신 반영구 화장에 대해서 이제 리서치를 했는데요. 반영구 화장에 대해서 이용할 의향이 있다가 38%, 친한 분에게 권하겠다라는 게 한 40% 정도의 결과가 나와서 지금 문신 반영구 화장이 국민에게 아주 보편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눈썹 문신을 포함해서 반영구 화장으로 생업을 쌓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까? 네. 이 정확한 수치를 추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반영구 화장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미용업을 하시면서 간간히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다 통틀어서 한 30만 정도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2019년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결과나 현재 이제 소송 중인 이런 사건들을 볼 때, 그 수를 볼 때 문신 사의 수보다는 반영구 화장 사의 수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현재 문신을 비롯해서 반영구 화장 이 시술 자체가 의료법 위반은 안 돼 있습니까? 네, 의료법 위반이죠. 그럼 처벌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
제 주변에도 네. 지금 소송 중이신 분이 계신데요. 네. 네. 이분들도 다 누구의 딸이고 아내이고 네네. 또 아이의 엄마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내가 법을 위반했다는 그런 심리적 압박감, 그리고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는 것, 이런 것들은 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네.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 일상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오고 영향도 아주 부정적인 영향으로 미치게 되는 거죠. 네. 업계에서는 전문 의료인이 아닌 네네. 비의료인이 시술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시술 능력을 갖춘 의료인이 아주 아름답게 네네.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벌써 대부분의 시술자들이 비의료인입니다. 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미국의 경우에 이런 반영구 화장의 교육 과정이 멸균 소독, 또 뭐 건강 체크, 그리고 동의서 작성, 네.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그 의료 기사 수준 그 정도의 교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이런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또 국가고시를 통해서 자기의 시술 능력을 인정받는다면 비의료인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취를 하는 데다가 눈 부분에 시술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아요.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우선은 그 사용해야 될 제품을 안전한 제품을 사용해야 되고 그 구매 경로도 안전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사용법이나 금기사항 또 이런 부작용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되겠죠, 필수적으로. 이렇게 되려면 조속히 법안을 마련해야 되고 네. 또 면허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용제가 수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술 안전, 눈과 같이 이렇게 아주 예민한 부분을 시술할 때는 시술 안전이 중요한데 처음으로 할 교육 기준을 마련하는 거겠죠. 교육 기준을 마련하고 충분히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 인력 풀이 조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교육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일정 기간이나 그 시술하는 숫자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해서 충분히 수습 과정을 거친 다음에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시술 환경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독이라든지 통제된 장소. 네. 시술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뭐 미용실이나 네일샵 같은 곳에서 같은 공간에서 시술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술실은 대기실하고 분리가 돼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고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손을 씻는 시설입니다. 네. 감염 관리의 가장 첫 번째 방법이 손을 씻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그 시술자가 매년 혈액맥의 감염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시설 기준을 완료하면 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 규정에는 멸균 소독기를 보유해야 되고, 그리고 애완동물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리고 사용한 도구들의 그 감염성 폐기물의 처리 기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가 지난해 관련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공청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현재 입법 과정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21대 국회에서만 해도 총 11건의 관련 법안이 상정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 단체들이 많이 노력을 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안전시술을 위한 시설 기준이나 위생관리 방안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입찰하기도 했고, 대한의사협회도 지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아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도 곧 새로운 법안이 상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기대 크겠습니다. 네. 이번에 대구지방법원에 기소가 돼서 재판받는 사건, 어떤 사건이죠? 예. 이분이 피부 관리업자인데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해서 벌금형에 불복했고 재판을 회부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법안이 없는 상태로 지금 업무의 범위를 정할 수가 없고 네. 또 시대 변화에 따라서 반영구 화장이 국민에게 매우 일반화된 네. 시점에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네네. 이미 헌법에 합치된다, 법률에 문제없다 판결했지 않습니까? 근데 대구지방법원이 이번에 국민재판에 넘긴 이유가 뭐죠? 지금 키워드는 문화, 시대의 네. 흐름 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현행법 정도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없고 또 이 보건위생상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법안을 만들자 하는 것은 입법 재량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입법이 되려면 건강 또는 보건위생상 위험에 대한 그 방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혹시 관련 법안이 마련돼가지고 국가자격 등이 네네. 시행이 될 경우에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클 거로 생각됩니다. 네, 네. 상당히 크죠. 첫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건강 권리가 보장이 된다는 네. 겁니다. 관련 지식이 이제 많아지면 국민들에게 시술을 할 때 안전하고 좀 더 좋은 그런 반영과정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표준화된 교육 과정이나 교재 등의 연구 개발로서 전문 직업군이 형성될 수 네, 있다고 네. 봅니다. 또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고요. 세 번째로 경제적으로 이제 산업이 이렇게 안전화되면 지역 경제를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실적으로 반영구 화장과 문신과 같은 침수적 시술은 보건위생적으로 건강 위해 요소가 있습니다. 네, 네.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현재 사회가 이런 문제점들을 다 인식을 하고 이를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러한 법을 제정하고 관리해야 할 그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법 시즌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